최상병 특검이라는 거는 받거나 안 받거나는 받거나 안 받거나인 것이고 네. 그것의 결정은 대통령이 결단하거나 안 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네. 결단하셔야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한겨레신문 일면 보십시오. 이재명 최상병 특검 수용을 용산 공개 압박. 이 기사 내용인데요. 지금 김민하 평론가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이심전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심김심이네요. 이심김심. 괜찮은데? 그 표현? 이심김심. 두 김씨가 김심김심이네요. 아, 쌍김. 어쨌든 최상병 특검 받으라고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고위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특히 새로 나온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한겨레신문이 새로 나온 의혹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3면 보여주십시오. 국가안보실, 공직기강실 동시 움직인 뒤 최상병 기록 회수했다. 지금 저희가 한 이틀 정도 소개해드렸던 내용을 다시 종합판으로 만든 기사예요. 근데 아주 디테일하게 관련 내용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당일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시간대별로 쫙 정리를 해줬더라고요. 그렇죠. 시간대별로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의혹이 있었다, 뭐 이랬다, 요걸 조각조각해서 맞아요. 사실 좀 정신이 없었는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써놨어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해 8월 2일 오전 10시 30분 경북경찰청에 도착해서 오전 11시 50분까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이첩했다고 합니다. 이첩이 진행 중이던 오전 10시 51분께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인계를 멈추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전 11시 13분 김 사령관은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부 장관과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장관은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전화로 상의를 했고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 이 장관에게 항명 혐의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장관이 이제 그 다음에 승인을 했는데 여기까지가 국방부와 해병대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요 다음 대목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오전 11시 50분이 되면 이제 이첩이 마무리된 뒤인데 그때부터 대통령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해병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다가 사건을 이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이 수사단장이. 그치, 수사단장이. 네.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을 했는데 네. 중간에 해병대 사령관이 거이첩하지 마라고 지시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국방부도 하지 마라고 했는데 이첩을 그냥 강행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 그거 안 돼 항명이야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그동안에 이종섭 장관 측이나 공식 라인에서 밝히는 그 사건 개요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설명드린 게. 근데 요 이후나 요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상세하게 그 다음에 이제 적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낮 12시 40분이 되니까 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 관계자가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국방부가 지금 그 해병대가 준 사건 기록 그 회수를 하고 싶단다라고 전했다고 하면서 네. 앞서 보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전화번호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MBC 보도를 보니까 이 통화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이 이 사람은 경찰에서 파견된 사람인데 네. 국수본에 이 방금 말씀드린 모 관계자와 통화를 했고 당일 오후 늦게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도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국수본 관계자하고 그다음에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막 하고 이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한 이후에 경찰 관계자가 다시 경북경찰청에 통화를 해서 국방부의 사건 기록 돌려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실이 개입했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실 소속의 국가안보실도 낮 12시 50분께 휴가 중이던 임종두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해병대의 김기환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왜냐하면 들으시는 분들이 때문에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전 11시 50분에 이첩이 다 마무리됐어요. 되고 난 다음에 12시 40분께 국수본이 경북경찰청에다가 연락을 해. 근데 그 직전에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실 행정관과 통화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후 늦게 이시훈 공직기관 비서관과 국방부 그 유재현 관리관하고 통화를 했고 그러니까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움직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이런 거고. 지금 별도로 또 별도 라인으로 국가안보실에서 또 개입하기 시작한 정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안보실의 경우에는 낮 12시 50분께 임종두 국가안보실 2차장이 휴가 중이었는데 해병대 김기한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고 또 오후 3시 56분에도 5분 정도 통화를 했고 그리고 김기한 사령관이 오후 4시 13분에 임종두 2차장에게 전화를 건 흔적도 있다. 그리고 낮 12시 51분에는 국가안보실의 파견관 김형래 대령이 김하동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실제 통화는 오후 1시 26분에 성사가 됐다. 이런 건데 네. 앞서 말씀드린 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라든가 이런 게 움직인 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경찰 라인들이 움직인 거고 지금 말씀드린 국가안보실에 임종두 국가안보실 2차장이 막 움직이고 해병대 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군 라인에서 움직인 그렇죠. 거고. 군의 라인이 움직인 거고 요렇게 가는 과정이 있었고 낮 1시 50분께에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전화를 해서 사건 기록 회수하겠습니다. 이제 국방부가 경북경찰청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네.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이 시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하고 국가안보실이 막 움직인 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20분에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을 방문해서 실제로 사건 기록을 가져간 거고 동시에 군검찰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을 했고 곧 저녁 8시 40분께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이런 결정을 하는 등의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와 해병대에서 어찌됐든 간에 사건 기록을 무슨 논란이었는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오전 11시 50분에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이첩을 했어요. 근데 저녁 7시 20분 그 사건 기록을 다시 회수해 갔어요. 그 시간, 그 사이, 지금 우리가 그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시간대별로 쫙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대통령실하고 대통령실 두 라인으로 움직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공직기관 비서관실하고 국가안보실 이렇게까지 개입한 흔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개입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고 그것도 김기한 사령관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고 박정훈 대령한테 내가 그 경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럼 어디서 들었겠어요? 이 지금 스토리에서. 네. 대통령한테 직접 들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전화를 지금 받은 거잖아요. 대통령실로부터.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화를 해서 지금 큰일 났어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줬겠죠. 우리의 상상 속에서 지금. 그런 거라면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였는지가 설명이 되는 거죠. 그치. 그거를 아니 생각을 해봐. 공직기관 비서관실하고 국가안보실이 같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국가안보실이 움직이는 거는 그 대통령 비서실하고 또 실이 달라요. 아예. 그럼 두 라인이 같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야.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이걸 움직일 사람이 누구야?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밖에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의심이 상당히 되죠. 거의 뭐 90% 이상 의심이 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